안녕하세요. DK 모터스포츠의 이드키 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 벨로스터 N 챌린지에 처음 데뷔를 한 남석현 선수의 결승 영상을 같이 보면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옆에는 남석현 선수가 자리를 해주셨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벨로스터 N 컵 챌린지에 출전하고 있는 126번 남석현입니다. 이번에 일단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지금은 이제 결승 스타트를 한 모습이에요. 제가 17번 그리드에 섰는데 예선을 망쳐서 지금 스프린트 레이스가 처음이다 보니까 자리도 못 잡겠고 멘탈이 털려서 지금 뒷차에게 자리를 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 여기도 역시나 제가 결승 영상을 풀로 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처음 보는 건데 같이 지금 되게 다급하네요. 저는 2단을 내릴 필요가 없었는데 내렸다가 급하게 다시 올렸죠. 정신이 나가가지고. 치열해요. 치열해. 저 두 줄로 가는 차가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저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참고로 남석현 선수는 이번 데뷔전 이전에 혼자서 가셨죠. 인제스피디움을 70세션을 타신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타는 거랑 이제 이런 스프린트 레이스를 한 건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스포츠 주행을 일반적으로 그냥 혼자 타는 거랑은 좀 많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살면서 성격이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심박수를 체크를 해봤더니 140이 넘어가고 진짜 차를 타는데 지금 첫 랩에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타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쯤에서 이제 VDC를 끌 텐데 VDC를 켜놓고 가서 어쩐지 앞차랑 자꾸 멀어지더라,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완전 이때는 머리가 새하얘서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이때 경기 전날 이제 처음 이제 제가 코칭을 해드렸는데 그때도 이런 큼직큼직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원체 그동안 탔던 습관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일찍 코칭을 받았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습관이 몸에 배어버리니까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단순히 뭐 코스를 빨리 타야 되겠다라는 그런 코칭이 아니라 그냥 차를 기본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고, 사실 자동차라는 게 운전하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스티어링 돌리면 방향 전환하고 엑셀 브레이크 그리고 변속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듬이나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타면 사실 빠른 걸 떠나서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 조작들이 누가 잘하느냐 싸움이에요. 사실 이 원메이크 레이스는 차량 셋업을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세션은 많이 타긴 했는데 제가 서킷에 머리를 처음 올린 게 작년 추석 때니까요. 아직 만 1년이 안 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영상을 보면서 사실 사람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누구 눈에는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보일 수도 있고 누구 눈에는 굉장히 왜 뭐 저 따위로 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탄 걸 봐도 지금 왜 저 따위로 타는지. 근데 그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처음 하는 거고 하니까 저는 그러니까 코칭의 방향을 처음에는 이제 좀 잘 타는 방향을 잡았다가 전날 보니까 당장에 이걸 바꾸기는 힘들겠다 싶어서 일단은 차분하게 데뷔전이니까 후방 완주 그리고 진짜 그거를 목표로 해서 계속 심리적으로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스티어링이고 막 거칠어요. 그런 거를 이제 좀 낮추는 작업들을 좀 했었죠.
아 근데 사실이에요 그게. 네. 코치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놀란 게 와 그 정도로 긴장을 했구나. 사실 경기 끝나고서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통화로 이렇게 계속 말을 했는데 계속 피드백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막상 끝나고 나서는 기억이 안 난다. 그 정도로 이제 심취하고 긴장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 저는 오히려 되게 잘 타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타기 전에 긴장을 진짜 많이 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혼자 많이 타셔서 그런지 긴장하신 거에 비해서는 첫 스플리트 치고 잘 타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뭘 어떻게 탔는지 인캠을 보고 나서 나중에 알았거든요. 왜 저렇게 타고 있었을까? 여기서 지금 앞에 121번 선수랑 컨택이 나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인대에서 커피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그냥 갈래야 돼요. 염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경합하는 상대 선수들이 라이벌이긴 하지만 내 동료 선수니까 너무 그냥 막 가서 촬영을 좀 마무리해야 순위에 돼요. 몰입하지 말고 이제 서로 배려하면서 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경험이니까 처음 거라 앞에 선수한테는 진짜 미안하게 된 거. 사실 저 컨택이 나고 나서 살짝 스티어 앵글이 틀어지고 타이어 앞뒤 다 간섭이 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살짝 이때 정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전화로 듣고 있을 때 차가 뭐 다 부서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처음에 부딪힐 때 아 이거 끝났다 어떡하냐 싶었는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달리는 소리가 나길래 이거 뭐지? 얘가 그래서 괜찮냐고 했더니 분명히 저 때도 괜찮다고 일단은 간섭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 3전 참가하기 전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연습을 가서 실수를 해가지고 차 한쪽을 싹 다 깨끗하게 말아먹었거든요. 유리창도 다 깨지고. 근데 다행히 뭐 하체 데미지가 없어서 출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대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좀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긴장이 경기 때는 저 때 당시에 되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또 경기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계속 또 나요. 좀 그런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이때도 보면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보니까 휠이 깨져 있고 팬더 막 눌려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천만 다행히도 타이어가 펑천하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게 진짜 천만 다행이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좀 보여지는데 다행이었죠. 아니면 그 팬더가 간섭 나서 타이어를 갉아먹어서 이제 뭐 펑쳐가 난다던가 아니면 타이어가 휠에서 이탈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딱 아슬아슬하게 거기 버틸 만큼 충격이었어요. 사실 뭐 문제점 지금 운전 이 서킷 타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자고 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지적을 한다고 해서 당장에 뭐 빨라지는 게 아니니까 자 하나씩 하나씩 저 같은 경우는 코칭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이런 거 코너를 놓고 한 코너를 놓고서 보면 문제점들이 지금 수도 없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씩 이 선수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이해하고 이것만은 하나는 이번에 와서 그 한마디로 그 미끼를 제가 던지면 선수가 그걸 딱 받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한 번에 그걸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저도 놀라운 게 진짜 경기 전에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되게 실수가 많구나 그런 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으로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인생 보면서 내가 왜 라인을 저렇게 타고 있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스포츠 주행하면서도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 있으니까 주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차들은 보이고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와, 근데 앞에 차도 쭉 다 이어져 있네요. 지금 마음이 급해서 막 변속도 막 몸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특히 여기요 이쪽 어깨 이쪽 팔 쪽 목 근육 있는데 이런 데도 지금 일본에서 추월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선수들이 브레이킹 포인트를 다들 좀 일찍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이제 차가 사가고 가니까 인으로는 못 보겠고. 그래도 저 상대 선수분이 되게 매너 있게 지금 타주시는 것 같아요. 그대로 이렇게 언덕에서 오른쪽에서 그냥 들어와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매너 있게 뒤로 빼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무서웠던 게 이렇게 한스가 걸려 있으니까 거기 완전 안 돌아가니까 시야 확보가 완전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랩타임이 빠르려면 타이어 그립의 한계를 끝까지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스티어링이든 엑셀이든 브레이크든 타이어가 가질 수 있는 그 한계치가 많이 동그라미라면 지금 그걸 벗어나는 조작들로 인해서 다 로스가 생기고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타이어가. 그것들을 이제 차곡차곡해서 이 안으로 이제 끌고 들어와야 되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고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이런 리마인드도 충분히 해야 돼요. 사실 그러고서도 까먹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일기 쓰듯이 이렇게 잘 적어두면 한 번 더 기억도 남고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 그리고 보면 그 시니어 분들이 이런 레이스에 대해서 이론적인 지식들이 굉장히 뛰어요. 어디서 많이 이렇게 들은 것도 있고 책을 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막상 얘기를 하면 아세요. 알잖아요. 몸이 안 따라가는 그런. 그리고 알면서 이런 되게 냉정한 그런 반성이 없이 계속 이렇게 세션이나 이렇게 연차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되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거를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지 실력이 오르는 거지. 그 방치하면 이게 요즘에 데이터 로거도 많이 이렇게 좋아져서 대부분 차에 장착이 돼 있는데 이런 영상 감상용으로만 대부분 활용하시면 진짜 그 몇백만 원 하는 값어치를 못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인캠용 장비는 나중에 샀어요. 로거만 먼저 사서 사실은 그거 분석해보는 게 사실 목표였는데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워낙 엉망으로 타니까 이게 봐서 무슨 걸 얻을 수 있나 한참 고민을 많이 했었죠. 저한테. 사실 이런 데이터나 영상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냥 이게 저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블랙박스를 정확하게 판독하는 게 핵심인 거지. 그게 정확하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꼭 코치가 뭐 없더라도 본인이 봤을 때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적어도 한두 개씩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음번 경기나 다음번 연습을 갔을 때 꼭 고쳐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우 세상 대범하네요. 신기하네.
침착하게. 제가 침착하게 하라고 했던 것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타이어 소리가 미친 듯이 들려요. 아, 굉장히 막 앞에 차들 보이니까 흥분해서 더 막 쫓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래서 다운을 시키려고 했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코칭하기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큰 맥락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잘못된 건 보이죠. 제일 봤을 때 어떤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악셀을 좀 빨리 가져가고 일단 그게 일단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브레이크 빨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하중 이동을 뭐 완벽하게 해내는 단계는 아니라서 이제 그걸 브레이킹이나 뭐 이런 거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언더가 좀 심하게 나. 뭐 다른 이제 그렇게 코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각자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좀 되게 랩타임에 의거한 코칭 방법을 취하고 어떤 분은 또 다른 방법을 취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랩타임이 우선이 아니라고 전 늘 얘기를 해요. 베스트 랩타임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막 억지로 내가 뭐 어떤 그런 진짜 요행 어떤 비법을 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차근차근 가는 걸 저는 추구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친구한테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랩타임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얘기할 때 사실은 뭐 약간 외모나 지금 하고 계신 코치 프로팀을 하고 있을 때 느낌으로는 굉장히 깐깐하고 뭔가 이걸 연습했을 때 아 이걸 왜 못하냐고 약간 이런 좀 코칭을 받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마추어의 위치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차근차근 얘기해줬을 때 그 단계를 밟아 올라간다는 게 저는 좋았어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는 틀리거든요. 그 프로 선수를 코칭할 때랑 그 아마추어 선수를 코칭할 때랑 되게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프로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직업이고 그리고 성적이 나야지만 되는 존재들이니까 되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선수들한테는 이제 깐깐하게 굴죠. 근데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은 아직 이제 실력이나 이런 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걸음마도 제대로 못 하는데 너 왜 못 뛰어라고 막 책찍질 한다고 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다고 해봐야 넘어지기만 하지 차근차근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건 안 쓰셨죠? 그러니까 경기 이번에 하고 나서 어떤 그런 후기 같은 거 정리 같은 거 하진 않았죠. 근데 따로 딱히 하진 않았어요. 그런 것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꼭 어디, 그러니까 아이폰으로라도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 강인호 선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철저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딴 걸 떠나서 이렇게 한 경기 끝나면 아무 그런 반성도 없고 뭔가 남는 게 결국 이 데이터랑 영상 하나만 있으면 남는 게 되게 없어요. 나 스스로한테는. 그러니까 나만의 그냥 레이스 히스토리를 그냥 남기면 되게 나중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다음 4전에서 얼만큼 긴장을 하지 않는지.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거의 너무 긴장을 한 상태라서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이제 인캠이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꼈었던 게 있어야 되는데 저 때는 거의 극도의 흥분 상태. 그런 거라도 써놓으면 나중에 보면서 아 내가 이랬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70 세션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가치 있게 남아 있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어떤 증거들이나 기록들이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더 가치 있는 시간들로 변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치님 만나기 전이니까 그때 이제 그냥
절대 아니더라도 뭐 예선 때라든지 그 서킷을 탈 때. 아 이번 예선 때는 망치면 망한다. 나 몇 그리드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게 너무 강해서 스핀했잖아요. 네. 아, 그게 강했던 거였어요? 아, 이게 설레발 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영향을 준 것 같아서 미안. 정말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첫 연습하고 나서 저도 딱 보고 있는데 모니터에서 4위가 딱 뜨길래 오, 아, 그래. 잘하면 포디움 가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괜히 가서 설레발을 그냥. 이제 라스트랩 보드를 네. 받고 나서 아마 기름 불이 들어왔을 거예요. 되게 신경 쓰면서 타고. 그래도 그 앞에 차들이 꾸준히 여기 모이면서 가네요. 그 되게 아반떼는 없었잖아요. 혼자 탔는데 줄줄이 가니까 그래도 첫 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했네요. 앞차가 계속 비슷한 페이스로 가니까. 그래서 앞에서 계속 경합을 하니까 저는 한번 추월을 하고 나면 이제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앞에서 혼전이 벌어지더라고요. 역시 벨로스타가 아반떼보다 더 치열했네. 엄청 과감한데요, 진짜. 근데 저 속도가 저는 충분히 느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건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데 상대방이 그걸 컨트롤 못하고 있으면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찌르고 들어올까 싶어서 이게 둘이 부딪히는 라인이 꼬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아예 설마 여기 찌르고 들어오겠어 하다가 빵 앞에 차. 막판에 부담이 많이 되셨는지. 여기서 핸들을 풀었으면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소소한 착각들. 경기 근데 아쉬움이 남죠. 이제 체크. 그래도 17그리드 출발해서 이 고통이 섞인 목소리. 정말 재밌게 탔어요. 정말 재밌게. 저는 근데 첫 경기 하고 나서 되게 즐거웠다는 거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첫 경기 하고 나서는 진짜 이게 뭐가 뭔지 전혀 그런 느낌의 표정. 정말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본 게 성년이 되고 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슴 떨림. 이제 뭐 회사 입사 면접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대학원 디펜스 이럴 때도 한 번도 떨렸던 적이 없었는데 심박 터지는 거 깜짝 놀랐지. 그런 게 진짜 이게 레이스의 매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스포츠 주행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처음 입문했을 때는 그랬죠.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와 이거 되게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길이 익숙해지면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혼자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코칭에 대한 생각을 좀 했어요. 어느 정도 이게 깨지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좀 한번 받아볼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첫 코칭이 경기가 돼서 좀 많이 코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다 말이죠. 근데 첫 스포츠 주행을 할 때부터 그렇게 재밌었다는 것도 되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첫 스포츠 주행했을 때 집에 가고 싶었는데 아니 왜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 생각했던 거랑 되게 뭔가 모터스포츠는 재미있고 트랙 주행 즐거울 거라 생각했는데 타고 나니까 막 횡지도 너무 느껴지고 막 멀미도 나고 막 그랬어가지고 첫 번째 벨로스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맙습니다. 사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